자,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실전 독해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이 실전형 독해를 하면은 많이 해봐야 고3 애들은 이제 속도가 좀 붙으니까 4지문 5지문 이렇게 하는데 저랑 할 때는 많이 해봐야 진짜 많이 해봐야 한 4지문 해. 이게 한 지문 하는데 거의 40분씩 걸리고 막 그래요. 읽기 훈련을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문장별로 다 따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식 비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는 한데, 비문학 강의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원리와 사고의 흐름을 점검하는 거지 이 양을 채우지는 못해. 양은 누가 채워야 될까? 이제 본인이 집에 가서 채워야죠. 수학도 똑같지. 여러분들 나중에 그 미적분 이제 강의를 듣게 되잖아. 그 조금 까다로운 복잡한 계산식을 요구하는 미적분 문제 선생님이 풀기 시작을 하면 한 문제 푸는데 30분씩 40분씩 걸려. 그러니까 수학도 수업 시간에 무슨 문제 양을 꽉 채워나가진 않지. 이 비문학이 그래.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나랑 정말 많이 해봐야 3-4지문밖에 못해.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비문학 공부를 했다, 뭐 학습량을 채워나갔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은 학습량을 채우는 곳이 아니야. 학습량을 채워서 올바른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지. 항상 그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돼. 이게 결론이 뭐냐면은 학원 다닌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야. 항상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 가고 싶은 거잖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하는 거야. 올바른 공부의 방향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학습량을 채워야 되는데, 이 학습량은 학원에서 채우는 게 아니는 따비뿡빵? 학습량은 학원에서 채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뭐야? 과제물인 거야. 그러니까 과제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근데 멍청한 놈이 과제물 점검을 잃어버렸어. 아, 짜증나. 원래 오늘 수업 계획이 오자마자 지랄 한번 떨고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때려쳐 막 이런 멘트 딱 준비했다가 죽어야지. 늙어서 그래. 현영쌤께 모든 것을 인계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영쌤이 이제 카톡으로 어제 저녁에 카톡을 보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은퇴 빌드업 쌓는 순간 자기는 퇴사 빌드업을 쌓을 거니까.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수업하는데 내가 교무실에 있는 거 왠지 싫대. 자기가 수업할 동안 나도 수업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의 중심 세력은 누구인가? 이정우 국어학원인데. 자, 36페이지 보세요. 오늘 일단 우리가 세 지문은 무조건 할 거예요. 36페이지랑 그 다음에 52페이지랑 68페이지 36, 52, 68 세 지문은 무조건 할 거고요. 이제 상황 봐서 뭐 한 지문을 더 할까 어떨까는 좀 봐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세 지문에 쌤, 저 오늘 결혼식 가서 이번 주 목요일에 보강했었어요를 수정이가 카톡을 보냈네. 현영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자, 오늘 하는 이 세 지문의 공통점을 가지고 수업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정보 범주화라는 건데, 간단해요. 비문학 독해의 가장 기본적 기술이 뭐냐? 핵심 정보를 잘 요약하는 것. 그럼 요약한다는 게 뭐냐? 중요한 단어들을 잘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리하는 거야. A쪽 특징의 정리를 1번 방에 넣고 B쪽 특징의 정보 키워드를 2번 방에 넣고가 요거야. 요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빈출 지문의 형태가 비교 분류라는 건데, 듣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문의 구조를 뭐 예측하고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돼. 기본부터 차근히 연습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정도 되시면 한 1문단, 2문단 읽으면서 이게 딱 보여. 아, 내가 어떻게 읽어야겠다.
그거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6페이지 지문은 이제 인문예술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수능에서 인문예술로 묶여있는 지문 중에서 굳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인문지문이고요.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주로 철학 지문이 많이 나와요. 뭐 동양 철학이라든가 서양 철학.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 들어가는 것도요, 철학 지문 들어가겠죠. 권성구는 기본적인 골격을 어디에서 시험 범위를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잡냐면은 교과서. 독서교과서 받았지. 거기서 한 2지문? 작년도에는 2지문인가 했던 것 같아.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이제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 알지? 거기서 계속 변형 문제를 줄 수가 있는데, 플러스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올해 고3. 올해 고3 이름은 알 거야. 수능 특강이라는 EBS 연계 교재 있죠. 고3용. 그게 진짜 어렵거든. 지문 길이도 개 길고. 지금 여러분들 36페이지 지문 길이 있죠. 요거 한 2배 정도 돼. 그러니까 지문 길이도 개 길고 어려워요. 지문이 이제 그걸로 한 4지문. 해서 한 7지문, 8지문 조금 시험 범위를 줄여주시면 6지문.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삔또가 나가시면은 올해 모의고사 한두 지문. 고3 걸로. 뭐 요런 식이야. 그런데 권성고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수능 특강을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야. 이 수능 특강은 변형 문제가 많이 없어요. 교과서 그 교재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어떤 골격을 잡으시건 간에 모의고사를 준비하시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이 철학 지문의 시험 범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수능 또는 내신에 철학 지문은 무조건 나오거든. 그리고 어떻게 읽을까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은 내가 철학 지문을 읽을 때의 주의점. 그거를 좀 우와, 우리 며느리 왔어. 좀비 딸 영화는 잘 봤어? 재밌어? 자, 평점을 몇 점을 줄 거야? 빨리. 나 지금 보러 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 야, 역설법인가? 재밌어. 네. 평점은 몇 점 줄 거야? 5점. 아, 5점 만점에 5점? 10점 다 줄 거야? 아, 그건 또 아니야? 물 처먹지 말고.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줄 거야? 8점? 재밌어 진짜? 또 좀 망설이는 것 같다. 보러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자, 주의점 같은 경우 1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있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보를 줍니다. 원래 오늘 수업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경제 지문 좀 풀어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괜히 오늘 또 해야 되는 내용이 좀 빠그라질까봐 요거 먼저 좀 하고,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남으면 지난 시간 선생님이 그 CDS 프리미어 읽어오라 그랬지. 그거를 좀 하든가 그렇게 해볼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읽으면서 이게 뭔 내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잘 봐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제자들은 선택지를 만들어야죠. 근데 선택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내면 안 돼. 왜 그럴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철수가 눈이 예쁜 누나의 친구를 만났다. 자, 질문. 이게 이제 문법에서 배우는 건데요. 누가 눈이 예뻐? 애매한 거거든? 철수가 예뻐? 그건 난독증이고. 요렇게 묶어서 읽어봐. 그럼 누나가 눈이 예쁜 거죠. 그런데 이 문법에서 배우는 건데 원래. 요렇게 묶어봐. 그 누나의 친구가 눈이 예쁜 거지.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느낌만 기억하면 돼. 그럼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깔끔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의 제기를 피해가고 복수 정답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내신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의제기 그 신청하는 거 있죠. 교무실 앞에 국어는 한 100m 줄 서 있어. 진짜로. 근데 아이러니하게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 그 선생님들의 절대 무적의 논리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럼 끝나. 그래서 좀 내신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용은 이러하지만 선택지는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핵심 정보를 명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도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내용을 깔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잘 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고3 아이들한테도 엄청 강조합니다. 이해중심 독해하면 망해, 비문학은. 이제 이해중심 독해는 누가 하는 거야? 1, 2등급 애들이 하는 거야. 걔네들은 내가 이해를 해라 하지 말라 말을 하지 않아도요. 사실 이제 좀 이제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읽어서 그 쪽쪽쪽쪽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1, 2등급 애들이라고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공자, 맹자 이런 철학가들이 자신의 한평생을 걸쳐서 만들어낸 철학적 메시지를 5분에서 7분 만에 우리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어떤 마인드의 차이가 생기냐면 1, 2등급 아이들은 읽다가 무슨 말인지? 라고 딱 걔네들도 부딪히는 게 있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요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이 좀 또는 요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 근데 이 이해를 중심으로 읽으려는 아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4, 5등급 애들이 이렇게 읽어. 걔네들을 읽다가 모르겠으면 어떻게 못 읽겠다 그래. 거기에서 그 태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해 중심으로 읽지 말고요. 핵심어 중심으로 그냥 수용적 자세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 좀 이따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느 지문이든 간에 좀 중요한 거긴 한데 개념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사람이지. 플라톤. 서진아, 플라톤 알지? 플라톤 하면은 플라톤이 만들어낸 철학적 개념어가 하나 있거든? 그게 뭐야? 수민아 알아? 그렇지. 역시 권성구의 희망. 이데아. 뭐 처음 듣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철학자가 만들어낸 자신만의 개념어가 있어. 그 개념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기는 어려워. 나중에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뭐 하나 들어갈 거야. 이기론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들어갈 거야. 그때 이야기해 볼게. 그래서 결론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둘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중심을 둘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출제자가 이거 아이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걸 한 번만 설명하면 애들이 이해를 할까 못할까? 못해요. 그래서 이 철학 지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진술이 많다. 무슨 말이겠어? 그냥 이렇게 설명하다가 즉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말해 막 또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막 이런 식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대충 썼지만 여기 A 문장이라는 게 딱 있다고 치면은 똑같은 내용이지. 다시 말하니까 똑같은 내용일 거고요. 예를 들었으니까 결국은 앞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겠지. 그럼 내가 찾아내야 되는 정보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되게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 이 세상사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 어제 선생님 무슨 축구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
잘 몰라. 그 외국인 무슨 수비수라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 난 토트넘 선수 아니면은 한 명도 몰라가지고 뭐 몇 명 알지. 뭐 메시, 호날두 요 정도밖에 몰라서 뭐 잉글랜드에 뭐 어디에 있는 선수라는데 몰라 이름을. 그 선수가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데 이 수비수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랑 비교하던데 예측을 해서 커팅을 잘한대. 그러니까는 이제 공격수가 공을 딱 들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또 이쪽으로 패스할까 이쪽으로 패스할까 이렇게 누가 막아내는 거야. 수비수가 이제 막아내는 거잖아. 이름을 까먹었는데 흑인이었는데 까무잡잡하셨어. 야, 이 정도는 인종차별이 아니야. 그지? 그냥 피부색이 까무잡잡했다고 뭐 어쩌라고. 얘가 공을 들고 있을 때 얘가 공에 볼을 딱 대기 그 분석을 하더라고. 0점 몇 초 전에 그쪽으로 딱 가 있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0점 몇 초 사이에 이 공격수가 행동을 바꿀 수가 없는 시간이래. 그 시간이. 그래는 쫙 가 있으니까 공격수는 공을 차면서도 이미 느낀대. 아 씨발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찰나를 이 수비수가 잘한다 그러더라고. 똑같은 거야. 얘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똑같아. 얘가 출제자고 얘가 학생인 거야. 출제자가 어느 쪽으로 공을 던질지 또는 지문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면 우리가 잘 막아내서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겠지. 그런 거를 배우는 거야.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공격수가 공을 어느 쪽으로 찰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야 돼. 이게 말로만 이렇게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자기가 해봐야죠. 그지? 그러니까 비문학은 누가 잘하냐면 선생님 별로 좋아하는 공부 방법은 아닌데 이건 확실해. 비문학은 누가 잘하냐면은 많이 읽어본 놈이 잘해.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이 읽어보라는 게 여러 개의 글을 읽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수많은 지문을 읽어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 똑같은 지문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는 10지문을 읽은 놈보다 한 지문을 10번 읽은 애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해.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뭐 1주, 2주 있으면 내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듣고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지문은 선생님이랑 좀 해볼 거야. 36페이지 지문을 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포괄적으로 떠올리셔야 돼. 현우야, 얘 선생님 뭐 그리는 거 알아야지. 현우가 아침 7시 반쯤이었나? 카톡을 보냈어. 그 전에 몇 시에 보냈지? 선생님 제가 숙제를 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 못할 것 같은데 월요일날 검사 받으면 안 될까요? 그다음 7시 근데 그 카톡은 내가 못 받고 7시 40분쯤에 다시 카톡이 왔어. 아닙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다 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밤새고 왔어.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질문을 현우를 통해서 할 거야. 현우야, 1문단에서 뭐 찾아야 돼? 화제 찾아야죠. 그지? 그리고 화제에 대한 상세화된 정보.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1문단을 읽어볼 거야. 칠판을 좀 오늘 크게 써야 돼가지고 화면을 안 띄워요. 집중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서로 다른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먼저 잡아줘야 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구나. 철학 지문이라는 것은 이래. 어쨌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 그래서 관점이 몇 개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칠판에 적어드리는 거 필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책 안 봅니다. 다솜이 책도 안 갖고 왔지. 안 속네. 죄송해요. 이름 혼내려고 그랬는데.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내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거 숙제가 계속 나갈 거야. 미리 얘기할게. 여러분들 내신 대비 때는 이게 변형 문제가 별로 없잖아. 문학점 숙제를 계속 낼 수가 없어요. 이제 매일 과제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대신에 숙제가 어떻게 나갈 거냐면 내가 두 지문을 요점 정리하잖아? 그럼 그 다음 시간에 그 두 지문을 자기가 요점 정리해 와야 돼.
알겠니? 근데 그 다음 시간 내가 또 두 지문을 나가지. 그러면 또 두 지문을 요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부터 누적으로 다시 해와야 돼. 그 여러분들 요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막 종이에 막 적어오잖아? 그 찢어서 버려요. 다시 하고 누적으로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돼. 이게 건성문은 가능해요. 시험 범위가 뭐 많아봐야 8지문이기 때문에 만약 8지문을 전부 다 누적으로 요점 정리한다 그래도 하루에 한 지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성문은 이게 가능해. 거기에 추가적인 과제물이 하나 더 나가. 뭐가 나갈까? 자기가 OX만 들어오는 과제물 나갈 거야. 한 지문당 뭐 한 5개 정도? 잘할 수 있지? 현우야?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발표식 수업을 해볼 거야. 현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OX 문제를 내 칠판에 띄워줄게. 띄워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냥 한 소리야.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로 누군가가 해보겠다 그럼 내가 치킨 쿠폰 보내줄게. 할 때마다 보내줄게. 대신에 문제의 질이 좋아야겠지? 자, 봅시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관이라는 게 있대요.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의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물리 비물리가 뭔지는 알죠? 그럼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 플러스 영혼은 비물리적인 거 이건 알잖아.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그죠?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대? 구별된대. 그 다음에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이거를 그 문장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 이해하기 편하게 읽으면 돼. 종교에서는 몸과 영혼을 나눴죠. 핵심은 몸이다, 영혼이다.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원천이라는 말을 중요하다는 단어로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반면이라는 연결어가 나왔네요. 항상 기억하죠? 반면이란 연결어는 출제율이 어떻다?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앞에서부터 두 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나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비문학을 힘들어하시는 분, 국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유물론이 뭐지? 이러다 몰라도 돼요. 그 유물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면 유물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겁을 먹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잘 봐봐. 반면이라는 연결어는 정보가 대비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종교적 관점과 다른 얘와 차이가 있는 그게 핵심이지. 근데 문장이 되게 짧게 내왔잖아. 얘는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읽는 애들이 이제 4등급. 한 3등급만 돼도 이걸 어떻게 읽어? 아, 유물론적 인간관에 있어서는 뭐가 없구나. 그렇지.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영혼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4등급 아이들은 어떻게 읽냐면은 물리적 몸 이렇게 읽고 한 3등급만 돼도 아, 영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는구나. 정보 대비의 핵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 물리적 몸 위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결정은 무엇에 의한 것이다? 뇌에 의한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뇌라는 것이 어디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몸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자, 4등급 아이들 그냥 읽어. 3등급만 돼도 생각을 해. 아, 일단은 두 개를 던져주고 이 지문에서는 다시 현우야 1문단에서 뭐 찾으라 그랬지? 근데 지금 종교적인 요소와 유물론적인 요소를 다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 중에 어디로 모아놨어? 핵심을 어디로 끌고 들어갔어? 닥쳐. 둘 중에 어디로 끌고 간 거야? 지구에 어디로 끌고 간 거야? 둘 중에 어디로 끌고 간 거야? 그렇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아, 이 지문은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떠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출제자가 요 앞부분은 중심 정보야, 옵션 정보야? 옵션 정보지. 얘를 이야기하려고 그냥 활용한 옵션 정보죠. 그죠? 그럼 얘는 시험 문제 뭐로만 내? 일치성으로밖에 안 나. 선택지 하나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 이해됐지? 내신도 그렇게 내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유물론적 인간관에 의해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질문. 현우야? 질문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럼 질문이 무슨 내용이야? 유물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 선택은 가능하냐? 이게 이글 핵심이 되겠지. 그럼 현우야, 뒷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 뒷내용은 OX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자, 읽어봅시다. 즉, 또 설명하고 있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가령 냉장고 우유, 초코우유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유의지로 고를 수 있을까? 뭐만 계속 던져줬어. 질문만 던져줬죠. 그럼 이 질문의 핵심은 뭐야? 자유선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지. 그럼 이 문단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잘 봐봐. 반자유의지 논증. 그게 핵심 중심이지.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야, 너는 밤새고 하니까 더 잘한다. 야, 다음 주 금요일 날마다 밤새고 와. 반자유의지인데 현우야, 다시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왜 이 글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우리 둘 중에 하나 어떤 내용 나오나 고민해야 되는데, 반자유의지 논증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결론은 이미 나온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자신의 의지대로 초코 딸기를 고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모든 비문학의 절대적 지문 구조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정해진 법칙 중에 하나가 있어. 바로 뭐야? 이거는 반자유의지 논증에 뭐가 되는 거야? 주장이 되죠. 주장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 그 뒤에. 그렇지. 무조건 근거가 제시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번 문단이 요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문장 항상 모든 문단의 어디가 핵심이라 그랬어? 첫 번째 문장이 핵심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핵심을 따냈고 2번 문단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면 돼? 아,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읽어볼까? 두 번째 줄.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어휘가 중요한 거야. 명균아, 임의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 임의가 뭐야? 아무거나 프리스타일.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된대? 두 가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발생한대. 1. 이전 사건에 의해 선결정된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휘를 자꾸 보면서 읽어야 돼요. 현우야, 선결정의 선이 무슨 선자겠어? 그렇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앞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선택을 한대.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있대? OR이지, OR. 또는 꼭 선결정만 있는 건 아니지. 아무 이유 없이 뭐로 할 수 있대? 랜덤, 무작위, 랜덤. 무작위로 일어난대. 됐죠?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작위 이꼴 뭐가 아니다?
그럼 이 지문을 어떻게 읽으면 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다. 선결정이거나 선결정이 아니거나. 그치? 호준아, 손 들어봐. 왜 오른손 들었어? 아무 생각 없지. 이건 뭐야 그러면? 선결정되지? 않은 거. 호준아, 오른손 들어봐. 왜 이번엔 오른손을 들었어? 그렇지. 내가 어떤 사건, 내가 명령을 한 사건에 의해 결정되잖아. 그게 고려하라고. 다솜아, 왜 좀비 딸 봤어? 거기지. 이전 사건 재밌음에 대한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가온이랑 데이트한다고 영화를 보러 갔던데 요즘 공연 나오는 영화 뭐 하나 있다던데. 그 왜 그거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은 몰라. 왜 그거 봤어요? 그랬더만은 그냥 가온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눌렀대. 부작위. 가온이가 집에 오더만 그러더라고. 엄마랑 영화 보러 안 가.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만 자꾸 소리 질러. 그 쥐라기 뭐 그런 영화였나 봐. 공룡이 우 나타나잖아. 그 영화관에서 엄마만 소리 질렀대. 인원수도 10명밖에 없었대. 낮 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 갔나 봐. 10몇 명밖에 없었는데 엄마만 소리 질렀대. 심지어 영화에서처럼 팝콘도 던졌대. 엄마랑 안 가.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하는 말이 반전. 뭐라 그랬게? 너도 질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가박스를 못 가, 쪽팔려서. 자, 봅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주의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더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정보를 따라가는 거야. 임의의 선택은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 여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죠. 그치?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버리는 문장이야.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이 더 싫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의 유전자에 딸기 우유를 고를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있다고 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렇다고 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봐봐. 선결정된 거라면은 갑이 뭘 골랐어? 딸기우유를 골랐어. 근데 그 행위는 갑이 자기 마음대로 고른 거야? 그 앞선 이유 때문에 고른 거야? 앞선 이유 때문에 고른 거지. 그러니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똑같은 말 계속 나와.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면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되게 심플한 거야. 무엇으로 보던 간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결론 정보는 반복 진술은 재진술은 뭔지는 찾을 수 있지. 자유의지랑은 상관이 있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 이해됐니? 요 지문을 이해해서 읽었다면 더 좋은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건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뭐 가르쳐 드린 거야? 요거 가르쳐 드린 거야. 재진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시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문장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어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라. 이 문단은 이게 다야. 임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1번으로 일어나건 2번으로 일어나건 반자유주의 애들은 지금 자유의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야. 이렇게 읽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으로 가볼까요? 3문단에 보시면 어떤 연결어가, 현우에 어떤 연결어가 보여야 돼? 그러나 연결어 언제 쓰여? 이렇게 되겠지. 아까 무슨 얘기했어?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이야기 나오겠지.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내용을 찾을지.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자,
반 자유 의지를 뭐 할 거야 지금부터? 비판할 거지. 그치? 현우야 미안하다 네가 희생해라. 현우는 인성이 쓰레기야 라고 내가 뭐 한 거야? 호준아 고개 끄덕이면 어떡해 이 새끼야. 호준이로 할까? 호준이는 인성이 참 좋아. 좋댄다 라고 내가 이건 비판한 게 아니니까 인성이 쓰레기야 라고 비판하면은 호준아 너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너네 새끼야 인성이 쓰레기야. 너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지는 그럴 거야? 너는 이게 되게 위험한 논지죠. 왜? 만약에 현영이 쌤이 왜 나와? 호준이가 인성이 쓰레기야. 근데 호준이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지는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맞아 나 쓰레기. 하지만 너도 쓰레기야 이 뜻이 돼. 그러니까 너는 쓰레기가 아님을 말하고 싶잖아.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아니에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겠지. 그치? 이 말의 뜻이 뭐야? 당신이 나에게 한 비판의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봐 이 뜻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사회에서 우리는 다 국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호준이 나한테 뭘 원한 거야? 비판의 근거를 원하지. 그럼 난 뭘 얘기해줘야 돼? 왜 그런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거가 따라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린 근거를 찾으면 되죠. 잘 생각해. 여러분들은 국어를 못하지 않아요. 시험에 필요한 훈련이 덜 된 거지. 자 봅시다. 반 세 번째 줄까지 가죠. 선결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핵심이 뭐야? 아까 두 가지를 다시 끌고 왔죠. 그죠? 뭐야? 선결정인 경우와 선결정이 아닌 경우, 즉 무슨 경우? 무작위인 경우. 그죠? 근데 문장을 잘 봐. 선결정인 경우에는 뭐 하자? 받아들이자. 무엇을 받아들이자? 얘네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선결정인 경우에는 자유의지 없다. 이건 받아들이자. 하지만 무작위인 경우에는 그 얘가 별표가 된 거지. 왜? 반자유주의를 비판할 거니까 얘가 중심이 된 거지. 무작위일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문장 보니까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해서 무작위일 경우에는 자유의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뭘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근거를 이야기해야지. 그 근거가 몇 번째 문단에 나오게 된 거고 네 번째 문단에 나오게 된 거고 요렇게. 그러니까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천천히 따라가 볼게. 여기를 좀 지우고 사문단 공간이 없으니까 사문단은 엿다가 적어 볼게요. 어떤 선택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대? 어떤 조건 충족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모두야 모두. 그런 단어들을 잘 봐야 돼. 권성구는 그런 거 잘 건드려. 그러면은 선생님이 칠판을 일부러 이렇게 쓸 거야. 여기에 뭘 쓸 거야 지금 선생님부터? 조건을 쓸 거야.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자유의지가 가능한 거다 이 말이지. 왜 선생님이 칠판을 저렇게 썼을까? 근데 내용 요점 정리할 때도 저렇게 하셔야 돼. 왜?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이들이 요점 정리를 할 때 그냥 임의의 선택은 자유의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조건을 쓰니까 정보 순서가 비틀어져.
이 순서를 잘 고려해서 요점 정리하셔야 돼. 우리 내신도 잘 받아야지. 첫째, 내가 그 선택에 뭐여야 한다? 주체여야 한다. 선택의 주체가 누구여야 한다?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쵸?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한다는 거니까 내가 주체여야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선택은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선택은 선결정이 아니어야 한다. 잘 들어. 요거 맞추면 내가 선물 보내줄게. 1번은 당연하지. 자유의지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선택은 선결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뭐가 된다? 자유의지가 가능하다. 왜? 저거 설명하면 내가 선물 보내줄게. 현우야. 선물에 눈이 동그래졌어. 아니야. 앞에서. 그렇지. 저 새끼는 이상하게 선물을 걸면 잘해. 선배한테 좀 이따 카톡 보내놔. 선물 뭐 받고 싶어? 아, 람보르기니 얘기해서 그 사주려고 그랬는데. 베라. 베라 얼마나 거 받고 싶어? 파인트? 닥쳐. 근데 카톡 여러분들 제가 뭐 보내준다 그럴 때 카톡을 보내놔야 알아요. 제가 수업 끝나고 핸드폰을 이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핸드폰을 쭉 보거든. 수업할 때 핸드폰 안 갖고 들어오니까 몰라. 안 보내놓으면 저도 까먹어요. 자, 봐봐. 임의의 선택이 어디까지 가야 돼? 자유의지까지 가야지. 근데 임의의 선택은 두 가지였어. 그런데 선결정이라는 이 정보 연결을 봐봐.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아니지. 근데 요거랑 요거를 잘 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임의 선택에서 자유의지까지 가야 되는데 선결정이 돼버리면은 자유의지가 아니니까. 이해되니, 호준아? 무슨 말인지? 못한 것 같은데? 이해했어? 못한 것 같은데? 선결정이 돼버리면은 자유의지가 아니게 돼.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자유의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선결정 X라는 조건이 일단 있어줘야 돼. 이해됐니? 요거랑 조금 정보가 꼬일 수 있는데 이건 얘네들의 주장인 거였고. 그치? 자, 읽어볼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아. 선생님 뭘 보여드린 거냐면 사실 비문학 지문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정보가 지금처럼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걸 이제 고3 아이들한테는 되게 강조해. 지문을 읽으면서 정보를 쭉 연결시켜 나가라. 정보 연결성을 엄청 강조하는데 2학년 아이들한테는 강조 안 해. 왜 안 할까? 어차피 내신이 정보 연결성까지 고려하지 않으셔. 두 번째, 정보 연결성까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1등급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내가 그걸 강조하지 않을 뿐이야. 언젠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자, 지문을 다시.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정보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자, 읽어볼게.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그렇죠? 봐봐. 자유의지가 가능한 조건이 두 개인데 if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볼까? 자유의지의 몇 번째 조건가? 이 조건과 어떻게 돼? 충돌난다고. 요거 X 요거 동그라미 보면 되잖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따라서 오른쪽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주장의 이를 수용하겠대. 질문. 이 문장 사실 어디 나와 있었게?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그 다음에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좀 돌출 정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런 거를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정보가 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수 있대. 저런 건 출제자가 사용할까 안 할까? 저거 100% 사용합니다. 그대로 따라가 봐.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욕구 충족적 의미를 의미한다면, 잘 봐. 무슨 문장이 되게 길죠? 몰라도 돼. 봐봐. A하는 B라고 있어 보자. 수업 시간 이야기했지. 호준아, A하는 B 하면은 뭐가 핵심어야? 얘가 핵심어고 얘는 뭐야? 이거 설명해 주는 거지. 그 문장 다시 읽어봐.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A라면 이 말이죠. 앞문장이 헷갈리지만 우리는 어떤 단어는 찾을 수 있지. A, 욕구 충족적 의지. 이해됐니? 욕구 충족적 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성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따라가. 어떤 단어가 핵심어였어? 호준, 어떤 단어가 핵심어였어? 그렇지, 그냥 가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욕구 충족적,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라는 게 있대요. 얘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 선결정과 상관이 있다 없다? 호준아, 성결정과 상관없이 항상 뭐가 된다? 자유의지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미 말 자체에 뭐라고 적혀 있니? 자유의지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뭐만 기억하면 돼? 심플하게 핵심을 잡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어? A라고 되어 있었죠.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는 성결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에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근데 얘는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는 빼고 나머지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알겠니? 지문을 너무 멋있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의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물론은 뭐라 그랬어? 무엇이든 간에 결정은 뇌에 의한 것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야.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요거. 됐지?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봐.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볼게. 마지막 문단이죠.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었죠.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잘 봐. 집중해야 돼. 그대로 정리해. 어떤 선택이 있어. 그치? 근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래? 무작위래. 이꼴. 성결정한 거야, 안 한 거야? 단어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주체가 누구일 수 있대? 주체가 자신일 수 있대. 이해됐니? 근데 이 문장이 막 우유 이야기 나오는데 11번 문장 봐봐. 10번 문장. 문장번호 붙어있을 거야. 10번 문장.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해보자. 요거지. 그 다음 문장.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의 선택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요 문장이지. 그러면 지금 마지막 문단에 5줄 읽었지만 요거 2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대. 그게 뭔데? 그건 모른다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비문하기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 있잖아.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부터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why 핵심만 따. 왜 이렇게 볼 수 있대? 호준아, 그걸 줄여서 압축적으로 봐야 돼. 왜 이렇게 볼 수 있대? 그래, 지금 키워드는 뭐야? 선택이라는 무엇을? 사실이 뭐가 되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게? 그걸 모른다니까? 몰라도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알려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시간이 엄청 많이 가. 그렇다고 이해가 잘 될까? 이해도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시간 낭비인 거라고. 축구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막 오버헤드 킥으로 존나 멋있게 무슨 푸스카스상을 받을 만큼 넣어도 1대 0이고 골대 앞에 우리 호준이처럼 어리버리 서 있다가 뽀록으로 개뽀록으로 쫑나서 들어가도 1대 0이야. 이 시험이라는 게 똑같은 거야. 뭐 정법을 완벽하게 멋있게 우와 하고 풀어도 2점이고 그냥 개뽀록으로 풀어도 2점이야. 시험은 결과가 중요해 사실은. 호준아, 찍어서 맞췄어. 잘못한 거야? 괜찮은 거야. 수능식 때 컨닝하면 돼, 안 돼? 해도 돼요. 안 걸리면 되지. 아, 나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남학생들은 그래서 이거 도전해볼 만해. 컨닝을 했어. 컨닝하려면 내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이거든? 아, 씨발. 나와! 그럼 뭐해? 소주 한잔 하고 군대 먼저 갔다 와. 선생님 문제잖아. 군대 갔다 와서 뭐해? 다시 공부하면 되지. 안 걸리면. 근데 베꼈는데 막 자기보다 못하는 애 거 베끼고. 야,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인데 올해 수능 원서 접수 해보려고. 작년에도 맨날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는데 올해는 좀 해보게. 이번에 여권 만들면서 사진이 남았거든? 내가 가서 확실하게 깔아주려고 그래, 고3 애들. 너희들 수능 볼 때 내가 가서 확실하게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확실하게 깔아줄 수 있어. 수학.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 3분 컷으로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나도 고민은 해야 되니까. 2번이 너무 많은데?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찍어줄게, 내년에도. 결국 반니은, 반자유주의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니은 요거 잘 봐. 요거 잘 봐. 니은 봐. 어디에 있었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3문단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뒷받침 이야기한 거지.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정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아까 이야기로 돌아갈게. 그냥 개뽀록으로 너도 한 골 넣으면 되잖아. 문제만 맞추면 된다고. 자, 1번 문제. 빨리빨리 좀 할게요. 그냥 답이 5번인데 반자유주의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잘 봐봐. 그 5번 선택지를 줄여. 반자유주의는 선결정 X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 칠판 봐봐. 반자유주의 애들은 선결정 X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주장을 펼쳤지. 고려하지 않은 거니 그 얘기도 했니? 했잖아. 1번 답은 몇 번이 돼? 5번이 돼. 그러니까 쉽게 푸는 거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신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어차피 내신은 지문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니까. 자, 2번 볼게요. A, B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는데요. A가 요 놈이고요.
욕구 충족적 뭐식이고요. B는 이제 요 놈이죠. 이제 뭐 다르다 요 놈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4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선택이 뭐 되어 있다면? 잘 봐봐. 칠판상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다시 쓸게. B 밑줄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는지 봐봐. 여기에서 염두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 요거 말하는 거지. 요게 B인 거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은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 여기까지지. 요게 B인 거지. 그치? 자, 선택지 4번을 다시 봐봐. 선결정, 이거 선택지를 줄여봐. 선결정되어 있다면은 B가 아니다 이 말이지. 봐봐. 선택지를 줄여서 보는 방법을 터득하면 되게 쉽거든? 잘 따라와봐. 어렵겠지만 좀 고민해봐. 2번에 4번 선지를 선생님이 꽉 줄여볼게. 2번에 4번 선지를 심플하게 줄이면 어떻게 돼? 선결정 동그라미는 B가 아니다야. 그치? 봐봐. 이렇게 돼. 선결정 동그라미는 B가 아니다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맞잖아.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요 자유의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선결정 뭐여야 하는 거야? X여야 하는 거지. 칠판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선결정 동그라미는 B가 아니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요. 요점 정리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정리한 핵심어를 자꾸 활용을 해봐야 돼. 그리고 아직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모두 연습, 이제 수능까지 갔을 때 고3 되면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이거 연습하셔야 돼. 이거. 선택지를 줄여볼 수 있어야 돼. 이거 하면은 뭐가 좋을까? 정확도가 좋아지고요. 함정에 잘 안 빠지고요. 문제를 더 심플하게 풉니다. 시간이 줄어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는 선택지를 잘 생각해봐. 맞추라고 낼까? 틀리라고 낼까?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100점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낼까? 물론 이제 빵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몇몇 문제는 쉽게 내겠지만 흔히 말하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그 문제를 맞추게 하려고 할까? 틀리게 하려고 할까? 틀리게 하려고 하겠지. 그럼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배 꽈야 돼. 그럼 그 배 꼬여있는 선택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아직은 어렵겠지만 자꾸 우리가 연습해봐야 돼. 자, 3번 문제.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의 이유가 뭐야? 요거죠, 요거. 이건 받아들이지 말자. 이게 지금 니은인 거지. 그지? 이유로 적절한 걸 봐봐. 니은에 뭘 물어봤어? 이유 물어봤지. 그럼 어디에 나온 거야? 이거였잖아. 이게 따라서 요거야 이 말이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니은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좀 정리해봐 이 말이 되는 거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문제를. 그래서 5번 선지 보면은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잘 봐. 무작위로 선결정되지 않았어. 그치? 그런데 주체가 자기 자신이야.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선결정되지 않았어. 요 내용이랑 똑같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 5번이 돼.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3 되면 좀 야매로 푸는 법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그걸 안 할 거고 요 얘기를 잘 해볼게. 그래서 이제 지문의 흐름을 안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 잘 봐. 산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비판한다 그랬지. 비판 중에서 뭘 비판할 거야? 요거 비판한다 그랬지. 그리고 몇 번째 문단? 3문단에서 근거를 열심히 이야기했지. 그리고 쭉 내려와서 따라서 니은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니은의 이유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 앞쪽에 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센스 있는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문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근거를 뭐 해줘야 돼? 핵심 요약을 요구하는구나를 딱 알게 돼. 이게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지금 너희들은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하고 그게 5번 선지가 받아들여지지만 실전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지금 칠판에 적은 것처럼 잡아낼까? 못 잡아내. 그러면 센스가 있는 아이들은 이 문제는 앞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되네. 선택지 보고 정리가 잘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게? 버립니다. 근데 보통 국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일수록 풀어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야. 진짜로 시간 다 날아가.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할 거야. 국어 영역 1등급 받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아니? 다시 1등급은 좀 그렇고 국어 그 모의고사 수능을 한 2, 3등급은 받고 싶은 거잖아 다들. 국어 모의고사를 2, 3등급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 못 푸는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애들이 다 풀려고 그래. 이게 수학으로 비유하면은 다소만 미안하다. 수학 어렵지. 4점짜리 문제 딱 보면 어떡해. 이런다고. 그게 능력이야 국어에서도. 요거는 까다로운데 모르겠는데 버려야 돼. 나중에 언젠간 그런 부분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설명한 거고요. 4번 문제 답은 4번인데 요거는 그냥 오늘 수업의 목적이랑은 좀 벗어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오늘 수업의 목적 정리하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하나야. 일단 철학 지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가르쳤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버벅거리지 마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정리를 해나가라. 그러면은 어차피 문제는 뭐 한다? 풀 수 있다. 그리고 아직은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2번에 4번 선지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 줄여서 읽죠.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런 것들을. 그리고 3번 문제 가지고 뭐 말씀을 드렸어?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을 자꾸 생각해봐야 돼. 알겠지?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서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좀 이런 문제 또 기회가 있을 때 풀어볼게.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52페이지를 필 건데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자. 오늘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 요거라 그랬지. 비교, 분류, 정보. 범주화시켜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했었어?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나누어 나갔지. 그치? 두 지문 정도를 가지고 요 패턴을 계속 연습을 할 거고, 아까 수업을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 여러분들 내신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거 잘 하셔야 여러분들 내신 잘 받아요. 그리고 내신을 잘 받을 만큼의 이 능력이 있으셔야 수능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칠판을 지우고 지문 2개 붙여서 하면 다 숨막혀 죽겠지? 교재 52페이지 펼쳐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건데 52페이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해볼 거야. 알겠지?